다음은 현직 선장이시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김인현 교수님의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미래기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선장이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요, 자율운항 선박의 도래와 그 법적 쟁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10가지 챕터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율운항 선박의 정의입니다. 해상 운송은 선박과 승조원을 통한 이익 추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실수가 있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도 중요하고, 이 때문에 선박이 더 무거워지고 로딩을 하는 공간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떤 승조원도 승선하지 않는다면 이런 두 불리한 상황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는 무인 이 선박은 현재 많은 곳에서 건조되고 있고 향후 가까운 장래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스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는 순호는 없되 해안에서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챕터 2입니다. 마스가 과연 현재 법제도 하에서 출항이 가능할까요? 마스 운항은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제도가 사람이 승선하여 운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인간이 되어야 하고요. 반드시 승선해서 그 항해 전에 승선한 상태화되어야 합니다. 민법상의 책임은 인간의 실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선장의 실수는 선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자율운항 선박에서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법적 제도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 이슈를 CMI 뉴욕 미팅에서 2016년에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항해 관련입니다. 첫 번째, 감항 능력인데요. 운송인은 주의 업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누가 승조원을 대체할 것인가? 해안선의 컨트롤러인가? 아니면 AI가 될 것일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AI의 능력은 감항 능력의 일부로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주의 업무를 하는 기간이 선박 항해의 초기부터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승조원이 승선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스터가 항해 전에 선박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또한 마스터가 항만을 떠나고 도착할 때 계속 승선에 있어야 합니다. 해안선에서의 컨트롤러 또는 AI가 이런 마스터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돌 회피 원칙입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조원이 콜레그를 준수해야 합니다. 항해 당직자는 반드시 계속 감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마스의 경우 AI 또는 해안선의 컨트롤러가 이런 감시 의무를 당직관, 항해 당직자 대신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량에서요. 선교입니다. Next slide, please.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이런 원칙들은 충돌 회피 원칙들은요,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박들이 항상 적절한 AI에 의한 감시 또는 컨트롤러를 해안선에 마련해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AI 컨트롤러가 해안선에서 있고 이러한 사항을 콜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영리 행위 관련입니다. 먼저 용선자입니다. 용선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차트 파티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주가 반드시 마스터를 포함한 승조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조원이 없다면 이 차터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선주가 AI 또는 해안선에서의 컨트롤러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선박의 로봇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관이 파일럿 또는 벙커에 여전히 용선자를 주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운송인의 주의 의무도 변할 것입니다. 운송인은 화물을 수령, 하역, 보관, 양호, 적재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캐리어는 실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이 화물이 부주의한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연 AI의 책임인지 봐야 하고, 캐리어는 승조원의 실수만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항해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그래서 화물에 피해를 입는다면 항해 중에 승조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마스에서는 화물의 피해는, 항해 중 피해는 AI 또는 컨트롤러의 잘못으로 또는 프로그램의 잘못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캐리어가 똑같이 자신의 책임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 견해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BOL 역시, 선화증권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에서는 운송인, 에이전트 그리고 선박 대리점이 선화증권을 발행합니다. 마스터가 없으면 캐리어 에이전트는요, 캐리어 에이전트가 그 업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캐리어를 보관하고 인양하는 의무는 승조원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보상입니다. 화물에 피해를 미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항해를 구상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라든지 선장의 실수로 발생하면 동일한 항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마스의 경우에서는 승선한 마스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이 현재 법상에서는 산출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가 마스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 역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865 제865 KCC의 제865조가 그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AI 선주의 잘못 과실에 대한 사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선, 예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도선사는 항만 지역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박 운항의 어려움은 마스와 비마스 간의 그 전환기에 어떻게 도선사의 역할을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예인선이 마스의 경우에서는 바뀌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스티브 도어링인데요. 이 역시 승조원의 의무이고요. 로딩 또는 하역하는 것은 자동 시설 또는 인간 승조원에 의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 의무가 여기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스티브 도어링 회사가 그 캐리어의 에이전트 역할을 합니다. 비록 이 업무를 AI가 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다음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역시 해상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동 추적 장치가 장착되고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자체에 부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질권 설정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의 안정성을 이를 통해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스 선박과 관련해서요. 첫 번째, 해운법입니다. 해운법은 해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관리합니다. 해상 운송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박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스라 하더라도 이런 요건은요 충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스 역시 일종의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쟁법입니다. 경쟁법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하에서 최적의 가격이 결정되도록 합니다. 캐리어가 기존의 선박으로 사업을 영위하든지 승조원이 있든지 마스를 하든지 승조원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쟁법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선입니다. 조선은 승조원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박 건조법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제조 책임이 상세하게 나중에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마스 선박이 시범 운항을 가게 된다면 독마스터가 승선해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선소의 역할을 보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스 하에서의 해안선에서의 컨트롤러 또는 AI 역시 조선소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선박금융입니다. 선박금융의 대상은 선박 자체입니다. 승조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박금융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박금융 구조를 봤을 때 마스 선박은 일종의 선박금융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목적법인이 일부 국가에서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C에서 플래깅 이런 것들이 FOC 등록을 통해서 선원의 저임금 문제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원의 지위를 보겠습니다. 선원의 지위를 보시면 선원이 근로자의 한 형태이지만 선원만큼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선원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마스에 있어서는 해안 컨트롤러가 선원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 역시 위와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스터, 선장의 지위를 보겠습니다. 선장은 선주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선원의 잘못이 있으면 이것은 캐리저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또는 해안선에서의 통제원은 선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현재 책임 부분에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AI가 만약에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박 관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관리의 계약 구조를 보시면 선박 관리의 가장 큰 부분은 선원 관리입니다. 마스에서는 선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할 선원이 존재하지 않죠. 선원 관리의 핵심 부분은 그 계약서에서 선원이라는 것이 아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해안선에서의 컨트롤러 또는 컨트롤링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관리 부분은 특히 선체 또는 메인 엔진은 평소와 같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좀 복잡한 상황은 예상이 됩니다. 조선소의 역할은요. 조선소 역시 선박 관리 회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스에서는 빅데이터와 AI가 선박 운영의 핵심 부분이 되기 때문이고 조선소는 건조기간에 여기에 접근하게 되고요. 따라서 효과적인 선박 관리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소가 선박 관리의 자회사를 운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3단계 마스는요. 10년 이내에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 3단계, 4단계는 현재 법제 하에서는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항해법, 커머셜 코드 그리고 차터 파티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해안에서의 새로운 컨트롤러가 등장하게 되고 선박 관리 회사의 새로운 역할이 등장하게 되고 또 조선소가 선박 관리의 자회사를 운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들, 조선법, 경쟁법 등등이 변화가 없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발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